오늘 수업은 야, 문 여니까 그래도 안 덥죠? 더우면 그래도 말해요. 에어컨 틀어도 되니까. 자, 오늘 교재는 좀 특이할 겁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우리가 11호까지 했던 것처럼 독서 문학으로만 구성한 게 아니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특별하게 문법 특별편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내신 대비를 우리가 20날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앞서서 어차피 여유 있을 때 독서 문학도 하긴 할 건데 문법에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학교에서 진도 뭐 나가고 있어요? 허생전. 문학 위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 기말 때 문법이 몇 개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 2주 동안 지금 오늘부터 다음 주 13호까지 해야 될 의도는 두 개예요. 이번 중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를 언제 또 만나? 모의고사 볼 때 만나요. 언제까지? 3년 내내. 이번에 배우는 의음변동과 한글 맞춤법은요. 3년 내내 모의고사 때마다 11번에서 12, 3번 두세 문제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완벽히 자기 걸로 해야 모의고사를 능숙히 볼 수 있어요. 모의고사.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만날까요? 수능 때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놓고 뭐 점수 여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공부한 수준 정도면 사실 수능 그 정도도 풀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먹고 다시 3학년 때 또 하려고 하면 너무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계기로 우리가 배운 문법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뭐 기말이든 2학기든 어차피 다른 문법 체계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학습도 완료를 미리 마침 여유 있을 때 2주 동안 선행을 먼저 할까 해요. 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고교 문법입니다. 고교 문법 전체를 다 할 거예요. 아니, 그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두 번이면 6시간인데 6시간 동안 뭐 문법 수업만 설명하실 건가요? 네. 6시간 동안 긴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문제도 많이 풀고 훈련도 많이 했을 텐데 우리 문제는 클리닉 때 많이 푸는 걸로 하고 오늘과 다음 주 수업만큼은 문법, 고등문법에 대한 총괄 이론을 통해서 기말 그리고 2학기 때 나올 문법을 미리 다 점검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해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신이 1학기 때 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점검하자고요. 자, 교재를 보시면요. 어디부터 오시냐? 수업편 말고요. 과제편으로 넘어와 보세요. 과제편. 자, 과제편 여기 있거든? 약간 페이지로 따지면 31쪽 다음 페이지 와봐. 이번 주 소설은 어둠의 혼입니다. 아, 이름이 굉장히 중병스럽지 않습니까? 김원일의 어둠의 혼인데 다크니스, 소울 아닙니까? 잘 해오시. 왔어? 캔공 때문에 늦는 거지 항상? 네. 맞아. 앞에 별 얘기 없었어. 어이 봤었어. 자, 이거 하고요. 소설 잘 해오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안 까먹었지? 여기에 소설이 써있어, 자기야. 읽고 써오는 거야. 써오면 나하고 조 교수님들이 채점해서 여기 첨삭까지 해줄 거라고. 다들 해오셨죠? 이번 주 거. 아까 싹 봤는데 다들 썰렁하던데. 해와야 돼. 뭐 안 한다고 제가 뭐 혼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놓는 게 좋아요. 이런 서술형 훈련을 언제 해보겠어. 이럴 때 틈틈이 해주고요. 어휘는 당연히 외우시면 되고요. 오셨어요? 자, 과제편으로 왔어요. 과제편. 그러니까 소설 옆에 있는 과제편. 아니 내가 갈게. 너 따라가는 힘들었어. 자, 과제편 오시면 이번 주 과제편 좀 다릅니다. 형태가 달라요. 우리가 맨날 했던 그 원데이, 투데이, 쓰리데이 문학 독서가 아니라 이번 주는 고등 선생님. 이거 요청하셨거든요. 아, 네네네. 네. 2에서는 오는 중이래요. 네. 어이구. 감기구나. 감기가 유행이래요. 조심하세요.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교재 이따 제출해 주세요. 11호 교재. 이따 제출해 줘. 이따. 자, 봅시다. 해서 교재 오늘 과제편부터 볼 건데 과제편은 페이지 수가 따로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4쪽 보고 있을 겁니다. 과감하게 뒤로 와서 23쪽으로 오세요. 과제편 페이지 23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과 다음 주에 하는 거는
고등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선행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독서 훈련도 하긴 할 건데 비중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한번 자기가 선행이 되어 있으면 선행이 된 대로 그리고 뭐 중학교 때든 겨울방학 때든 한 게 있으면 선행이 된 대로 안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해되게끔 설명드릴 테니까 차근히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해보자고요. 참. 행수야. 너 윈터 때 나랑 공부했었잖아. 이거 기억나? 단어, 품사, 문장 성분 역할 수행하는 거. 그거 언제인 줄 알아? 그거 작년 12월에 했거든. 반년 지났어. 윈터 때 학원에서 이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문법 수업했었잖아요. 첫날 이거 했었어요. 그게 벌써 반년 전입니다. 이렇게 5번 더 하면 이제 성인이 돼요. 시간 금방 가죠. 단어. 구태영 씨는 없었죠, 우리 윈터 때. 단어. 우리가 사용 단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쓰는 짧은 말이래요. 짧은 말. 단어 몇 개쯤 있을 것 같아? 9개? 단어가 9개야? 사과, 고양이, 버스. 금방 해줄게. 기다려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 자, 잠깐만. 내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단어다. 맞아? 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든 소리는 다 단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놀랍게도. 왜? 뭐가 아닌데? 내가 나오는 거 다 단어잖아.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단어임? 단어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몇 개인 거야, 사실상. 뭘 또 70개가 나와. 맞아요. 셀 수 없어요. 무한개예요. 단어는 무한해요. 모든 게 단어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겠네. 우리가 실제로 한국인 기준, 한국어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는 몇 개쯤 될까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700개요? 700개의 단어를 오셨어요? 야, 700개는 맘먹고 지금 쓰라고 하면 쓰겠다. 700개는. 도인나는 뭐야? 야, 영단어 책에 몇 개 있냐, 단어? 거기에 3천자 막 2천자 있더만. 한 48,0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 개수래요. 48,000개 정도 있대.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48,000 단어를 1번 단어, 2번 단어 이렇게 해서 47,999 단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 단어들을 분류하고 정리해야 우리가 어디 보고 있냐면 과제편이 페이지가 거기 과제편 페이지 23쪽이요. 과제편 페이지 23쪽. 수업편 말고 과제편 페이지가 따로 있어. 자, 지금까지 오신 분은 괜찮아요. 이해서가 헤매겠구만. 자, 단어를 우리 분류해야 돼요. 이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단어는 물건이에요. 아주 많은 물건이야. 이것들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께 문제 내야 되니까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려면 분류를 해줘야 돼요. 나눠 놓아줘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 서랍장을 쓸 겁니다. 서랍을 쓸 거예요. 근데 그 서랍장 이름이 있어요. 그 서랍장 이름은 바로 품사라고 합니다. 단어는 품사인가? 뭐 사실상 같은 말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다른 거예요. 단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하는 말. 근데 이거를 분류해놓은 서랍장 이름이 품사입니다. 근데 이 서랍장이 여러분들 집에 서랍장이 1개 있으신 집도 있고 뭐 2개 있는 집도 있고 뭐 많게는 4, 5개 있는 집도 있을 텐데 보통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똑같은 서랍장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서랍장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를 분류하기 위해서 서랍장이 3가지 종류의 브랜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개는 해드릴게요. 하나하나. 첫 번째 브랜드는 2칸짜리 서랍장입니다. 세상에 있는 단어를 2칸에다 다 넣을 수 있어요. 2개로만 나누는 거예요. 이 서랍장 이름은 참고로 형태라는 서랍장입니다. 형태 아니야. 형태라는 서랍장이라고 한대요. 자, 근데 2개로 나누니까 정리한 느낌도 사실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단어들을 분류하기 위해 좀 더 세부적으로 5칸짜리를 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셔도 되고요. 이해마셔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교재에 다 써 있어.
5칸짜리 서랍장 이름은 기능이라는 서랍장이래요. 기능이라는 서랍장. 기능. 좀만 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 만나고 공부하는 서랍장은 사실 뭘 쓰냐면 9칸짜리 의미라는 서랍장을 씁니다. 이거 총 9칸짜리 서랍장이에요. 우린 이걸 써요, 보통. 자, 세상의 단어를 이제 요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9칸으로 나눠 볼게요. 이제 아는 얘기 나와요. 아는 얘기 나와요. 명사, 대명사. 왔어? 예서야, 너도 캠공이던가? 캠공인가? 그냥 늦은 거지? 과학? 과학학원 딴 게 겹치는구나. 그래. 수사. 앞에 못 들은 건 영상 보면 돼. 안 보겠지만. 어떻게 보는지는 아십니까? 알았어. 우리가 공부하는 의음변동도 사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개념인데 좀만 더 설명할게요. 부사, 관형사, 조사, 그리고 감탄사까지. 9칸짜리 서랍장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 우리가 아는 그거예요. 단어는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9칸을 분류하면 이 9개 중에 하나로 무조건 분류가 돼요. 김봉수. 김봉수도 단어야. 짧은 말이야. 내 입에서 나온.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명사에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죽다. 동사 칸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됐죠? 의미에 따라 9칸으로 분류해 본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건 어디다 넣어야 돼요? 감탄사에 넣으시면 됩니다. 감탄사에 넣으면 돼요. 감탄사가 사실 뭐냐면요. 이 위에 안 들어가면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만든 칸이에요, 이게. 됐고, 그 다음 다시 말하지마. 이거 단어 분류하는 서랍장이야. 까먹지마. 단어를 분류하기 위한 서랍장이야. 이 단어와 별도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장, 성분.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오늘하고 다음 주 수업하는 거 아마 이게 쉽지는 않을 거야. 이게 나도 지금 딴반 돌리고 왔잖아. 지금은 들을만해. 그래서 뭐 이게 하나보다 하는데 알아듣겠는데 1시간 반쯤 지나잖아? 여러분들 눈에 이제 영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3시간을 수업 듣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최대한 완급 조절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는 내용만 이해하면 농담이 아니라 내가 바로 수능 문법 문제 안 틀리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에서 고등 문법 전반적으로 한 바퀴 돌고 오자고요. 훨씬 편해질 거예요. 앞으로 문법 공부할 때. 언젠가는 해야지 했는데 시험 시작 전까지 2주 남아서 시험 대비 기간 남기 전에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문장에서 성분은 뭐냐? 문장은 달라요. 문장에서의 성분이라는 건데 이거랑 같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같은 말 한번 써볼게요. 다. 문장에 역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말. 문장에 기능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고요. 문장에 자격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게 뭘까? 단어가, 저기서 분류된 단어가 문장에 왔을 때 하는 갖추는 자격, 그로 인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한 것이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저는 비유를 이걸로 들어요. 엄주현 씨였던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왔으니까 혹시 내 이름 알아요? 이제 알려줄게. 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찾아왔냐? 내 이름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제 이름이 이거예요. 다들 동의하시죠? 변함이 없어요. 아예 변함이 없어요. 이 친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나는 김봉수인 게 부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학원에 오면 학원에서 저를 이걸로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놀랍게도 없어요. 저를 김봉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김영수는 가능한가? 김봉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마 형수도 안 그래요. 보통 오수병도 나를 김봉수로 하진 않아요. 아이 봉수쌤, 아이 구호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지. 꼭 이걸 붙여서 날 설명하더라고요. 날 이렇게 부르더라고. 쌤 이렇게 불러 맨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결혼도 했었죠. 이 수업이 끝나면 이제 퇴근하죠. 밤 10시에 하죠. 집에 가면 이제 아내가 있어요. 결혼해갖고 아내가 날 이렇게 부를까?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불러요.
자기야 왔어? 간식 사왔어? 라고 맨날 물어봐요. 이름이 달라졌어요. 날 부르는 게.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집에 갔다 왔거든. 대전에 있는 오세영, 김석중 만나고 왔어요. 제 아버지, 어머님.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부를까?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뭐 날 이렇게 자기 왔어. 아휴, 아들 왔니? 라고 말하더라고. 좀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단어고요. 단어는 문장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자격을 갖춰서 다양한 이름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게 문장 성분이에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이 다 똑같아요. 학교, 학원, 집, 어디 뭐 물건 사러 갈 때도 어이 학생이라고 하지 저처럼 어이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학생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문장 성분에 뭐가 있냐? 역시 아는 얘기 나올 겁니다. 한번 봐봐요. 주어. 이번 시험 남은 문법에서 이 문장 성분이 바로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주어. 목자가 부어 서술어 부사어 관용어 독립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단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공부한 것도 있거든요. 주어는 그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동작을 했는가, 누가 그 상태인가, 그 주체를 주어라고 합니다. 영어 시간에 공부한 그 주어 맞습니다.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입니다. 어떤 움직임을 향하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해요. 먹이다. 먹이는 대상이 목적어가 되는 거지.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은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뭐 이렇게 배우나? 뭐 SC, OC 이런 거 배우시나? IC, SC 막 이렇게 배우나? 자, 우리나라 보어는 주격,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주격 보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뭐 이번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한다 정도만 봐주시고요. 서술어는 그 문장에서 동작과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맨날 동사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여기서 잘 들어봐. 부사어는 꾸며주는 말입니다.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면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부사 맞습니다. 관용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저 단어를 꾸며주는 친구예요. 수식해주는 친구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얘들을 이렇게 이름 부르겠대요.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쟤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야. 독립어는요. 위에 안 들어가면 독립어의 역할이라고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뭐 볼 거냐? 얘들 봐야 돼요. 잘 이해해줘. 오늘 다음주 다시 한번 마지막 잘 좀 이해해줘.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친구를 제가 지금 같이 묶었는데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왜 묶었는지 알 겁니다. 이 친구들은 몇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구씨 혹시 알아요? 주목보? 세 가지? 저 친구들은 조금 더 유능한데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세 개가 아니라 세 개보다 더 할 수 있어. 사실 저 세 명은 뭐까지 할 수 있을까? 이해서 씨 혹시 아세요? 지현준 씨 아시죠?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다요. 이 명사, 대명사, 수사는 아주 특이한 친구인데요.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돼요. 이번 시험 때 한글만추법 때문에 급하게 조금 배운 게 있는데 격조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격조사. 그 격조사가 왜 존재하냐면 이제 말할 수 있겠네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알려주는 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격조사라는 친구인데 항상 저기 세 개의 뒤에만 붙을 수 있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얘가 만들어진 용도 자체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어떤 자격을 갖는지 알려주기 위해 태어난 조사예요. 하여간 다른 말에 붙을 수가 없어요.
점 아래밖에 안 붙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줘야 됩니다. 주격조사는 이와 가가 있습니다. 은는이가 아닙니다. 은는이가라는 말은 세상에 없어요. 은는이가는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은는이가를 어디서 듣고 오는 거야? 미기야 너는 양키 말에서도 듣고 오겠지. 설마 은는이가 주어 뭐 이렇게 배우시나요? 개소리예요. 은는은 주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대요. 홍수가 피자는 먹는다. 주어로 보이세요? 은는이가라서 주어인가요? 아니야. 이거 목적어예요. 네. 은는은 이따 살짝 볼 건데 보조사라고 하는 친구고요.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그냥 부가적인 친구입니다. 자, 은는은 이 조사 은는은 아무 용도도 못해요. 별 의미가 없는 친구예요. 자, 좀만 더 갈게. 이하고 가가 바로 주어를 알려주는 격조사고요. 목적어는요, 을을이에요. 이건 영어랑 똑같죠? 보어는 나중에 봅시다. 얘도 똑같이 이가를 쓰는데 어렵지 않아. 괜찮아. 공부 좀 한 사람은 혹시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나? 나중에 할 거야. 서술어는요, 이다예요. 저기다가 이다 붙이면요, 서술어가 돼요. 너 누구냐? 나 김두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붙이면 그냥 바로 서술어가 됩니다.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이었죠. 자, 대표적으로 애게라는 말이 있어요. 애게 이런 말들이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의 자격을 부여주는 거야. 관형어는 의가 있고요. 독립어는 아나 야가 있습니다. 관형어는 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봉수, 집이라고 해보죠. 이 봉수한 명사가 집을 꾸며주고 싶어요. 수식하고 싶어요. 그럼 의 붙여주면 됩니다. 네, 그거예요. 자, 다시 이거 외우면 좋은데요. 참 좋은데 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 격조사다. 이게 격조사고, 격조사가 왜 격이냐? 자격, 문장에서의 성분이라는 뜻이야. 문장 성분, 문장 자격 똑같은 말이야. 그 문장 성분, 문장의 자격을 알려주는 조사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자격?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자격을. 왜 이런 게 필요한가요? 쟤네 세 명은 다른 품사랑 다르게, 다른 단어랑 다르게 유일하게 모두 다 수행할 수 있어서 그걸 알려주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격조사가 나타난 거예요. 외우면 참 좋습니다. 이거 거의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이 정도 설명하고, 얘들은 지금 보니까 문장에서 지금 기능이 어때?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갖죠. 아까 서랍장 5칸짜리 있었죠? 잠깐만, 이 서랍장 이름 봐봐요. 기능 서랍장이야. 5칸짜리야. 기능? 저기 써있네요. 문장 성분이란 뜻이야.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서 크게 5개로 나눠본 거야. 네, 이 3개는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로 묶입니다. 여기서는 한 칸이 들어가요. 바로 체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몸통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개는 체언으로 묶이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다음. 얘들은요, 동사, 형용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근데 문장에서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역할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느낌이 빡 옵니다. 이거예요. 동사, 형용사는 서술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서술어만 수행할 수 있는 게 동사, 형용사예요. 자, 여러분들,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어는 동사, 형용사뿐이다. 맞아? 아니야? 모두 할 수 있는데. 체언, 저것들도 할 수 있지. 누가 도와주면? 서술 격조사가 도와주면, 붙여주면 서술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서술어 될 수 있는 건 5가지예요. 단어 중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동사형사는 따로 또 이따가 볼 건데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거는 이따 따로 쓸 거야. 지금 안 써도 돼. 이건 따로 이따가 지우고 다시 써야 되는데, 동사형사는 어간과 어미로 나눠져 있습니다. 얘들은 다른 단어가 달라요.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간, 어미. 근데 이 중에 어미라는 게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살짝 한글 맞춤법 공부하면서 맛은 보고 왔었어요. 이 어미가 자유롭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죽다. 이게 어미고 이게 어간이에요. 어간 찾는 방법도 있다 할게. 근데 어미가 다였다가 뭐 죽어, 뭐 죽냐? 다양하게 어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활용한다고 해요. 활용한다고요. 다시 어미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거를 활용이라고 한대요. 자, 얘를 동사용사 보니까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요. 가능한 이유는 활용하기 때문에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은 문장 성분으로 나눈 기능 박스에서는 뭘로 들어가야 되냐? 용언. 용언의 뜻이 뭐였어? 그러니까 활용하는 말들이라는 뜻이었네요. 활용하는 말들로 용언에 묶이게 됩니다. 아, 5간째를 막잖아. 거의 다 됐어.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자, 부사는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름부터 스포죠. 관형사는 관형어의 역할을 합니다. 네, 다른 이거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네요. 꾸며주다를 좀 유식하게 말하면 수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얘들은 문장에서 모두 다 나름 말을 수식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수식어이라는 박스로 한 칸에 다 오게 됩니다. 5칸짜리에서는. 그런 거구만. 됐을까? 자, 거의 끝났어요. 조사는 여기서 미리 봤네요. 여기 있었네요. 조사는 자기가 혼자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체언 뒤에 붙어서 자격을 부여주거나 아까 은는처럼 보조하는 역할을 하거나 이런 다른 말들끼리 어떤 관계와 어떤 지위를 갖는지 이런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는 말일 뿐이지 혼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5가지 박스에서 다른 거에 안 들어가고 또 혼자 독특하게 들어가요. 얘는 다른 말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관계원이라는 박스에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조사는 따로 문장성분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탄사는요. 오, 아, 이런 것도 되고요. 어이, 이것도 감탄사예요. 네, 이것도 감탄사예요. 그냥 위에 안 들어가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감탄사는 문장 성분에서 위에 거가 아닌 성분 독립어라는 걸 들어가요. 역시 혼자 딴 거 하기 때문에 기능상 분류해서 혼자 딴 거에 들어가는 거죠. 혼자 독립된 기능을 한다. 그래서 독립원이라는 걸로 혼자 묶입니다. 됐네요. 자, 이게 우리가 공부한 단어와 문장이에요. 한숨 고르고 갈게요. 이거 놓치고 가면 뭐 죽도 밥도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한 단어를 9가지 의미로 분류해 본 거예요. 얘들이 각각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저 체어는 모두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격조사가 알려줄 거예요. 어떤 성분인지. 나머지는 각각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렇게 기능에 따라 그래서 5개로 한번 묶어본 거고 형태는 뭐냐면요. 이 단어들 중에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약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활용하면 쓸 수 있는 말. 요게 바로 어미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죠. 어미를 바꿀 수 있다. 가능하대요.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가변어 박스라는데 2칸짜리에서 요거 하나에 다 들어가고요. 나머지 공부 좀 하신 분은 뭐 서술격 조사 뭐는 들어가는데요. 뭐 일단 그거 빼고 나머지는 바뀌지 못하고 정해진 형태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 나머지는 불가능하다. 변하는 것이 불가능한 불변어다 해서 나머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2칸짜리를 분류하면 이렇게 돼요. 세상의 단어를 2개로 나누거나 5개로 나누거나 9개로 나눠 본 겁니다. 핵심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봐줘야 돼요. 이제 지울 거거든요, 바로. 자, 잘 기억해봐요. 개념을 기억해요, 개념을. 그런 거군. 단어, 서랍장, 문장에서 하는 역할 7가지.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지울게. 오늘 필기 5개 되거든요. 하나 끝났어요. 금방 끝나겠다. 이렇게 5번 하면 끝나요, 오늘. 쿨하게 끝내드릴게. 해보니까 좀 부족하더라고. 시간이. 서둘러 보자. 두 번째로 볼 거는 동사의 형용사입니다. 동사의 형용사. 의문 변동은 안 할 거예요. 우리 많이 했으니까 의문 변동은 오늘 안 합니다. 이미 했잖아.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이 동사형용사라는 친구는 어떻게 판정할 수 있냐? 제일 쉬운 판정은 이거예요. 뭐뭐다라는 기본형이라고 해도 될까요? 자, 정식 이름은 사전 등재형이고요. 그리고 간혹 시험에서 일반형이라고도 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영어에 뇌가 절여져 있어서 기본형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네, 그냥 편하게 기본형이라고 할게요. 사전에서 찾으려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혜서 씨, 죽을래를 사전에서 찾고 싶어. 그럼 뭐 찾아야 될까? 죽을래를 사전에서 있어? 이게 실려 있을까 사전에? 안 실려 있어요. 이건 뭘로 실려 있을까 사전에? 죽다. 예, 사전 등재형이란 말이 이해됐을까요? 뭐뭐 다로 끝나는 기본형이 바로 사전 등재형. 그냥 기본형이라고 할게요. 이 기본형이 존재하면 동사형용사예요. 기본형이 존재하면 동사형용사야. 자, 조금만 더 해볼까? 하나는 기본형이 존재하고요. 하나는 기본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존재할까? 자, 이 새로운의 기본형 존재할까요? 새롭다라는 것이 존재해요. 새롭다. 근데 이 새는 기본형이 없죠. 새다, 사이다 말이 안 돼요. 이 친구는 동사형용사가 아닌 거야. 동사형용사는 꼭 기본형이 있어야 돼요. 동사형용사는 두 번째 특징으로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대요. 자, 나 아직 30분밖에 안 됐어. 좀만 힘을 내. 에어컨 틀어줘. 건우아, 에어컨 틀어줘. 야, 너 비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좋은데? 어휴, 싫은데. 싫다고 한 거지? 그래. 너무 리얼해요. 북극인 줄 알았어. 너무 춥게 연기를 잘해 주셔서. 어간과 어미는 어간 찾는 법부터 우리가 마스터할게요. 어간 찾는 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어간은 말의 뜻을 담고 있는 부분 닥쳐요. 그럼 하지 말고 답 이렇게 하세요. 답. 하지 않았나요 이거 저랑? 했어요. 죽을래 어간 뭐야? 아우 예뻐라 어간 뭐야? 얘? 너 예다냐? 지금 이게 기본형이 예다야? 응? 그렇지. 기본형이 예쁘다죠. 약간 다 앞이니까 예쁘다. 기본형에서 다라는 글자 앞에 있는 게 어간이야. 이거 예쁘다잖아 기본형. 기본형에서 다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어간이에요. 예쁘가 어간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미가 돼요. 나머지가 뭐가 붙어있든 어미야. 믿기지 않겠지만 어미야. 어간 누가 봐도 먹이죠. 믿기지 않겠지만 을수록이 어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을수록이 어미야. 어간 뒤에 붙어있으면 어미야. 자, 그럼 이 어미는 뭐가 있냐? 여기가 아마 이제 이번 여러분들이 남은 1학년 내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일 거예요. 여기들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안 나오면 손가락 자르겠습니다. 봐봐. 어미에서 두 가지가 있대요.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를 알겠대. 자, 까먹지 마. 우리 지금 동사형용사 보고 있어. 기본형 다를 갖춘 친구들이야.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어요. 어간 찾을 수 있어요. 답으로 찾고 나머지가 어미입니다. 근데 어미의 종류가 크게 두 개입니다. 선어말어미라는 게 있고 어말어미라는 게 있는데 이름이 조금 막 까다로워 보이지만 듣고 보면 호구예요. 자, 어미인데 동사형용사라는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 저 동사형용사 맨 끝에 오는 어미라는 뜻이에요. 선어말어미는 됐지? 이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라는 거고요.
특징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선어말어미는 이게 특징입니다. 없다가 아니라 없어도 돼요.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돼 상관없어. 하지만 핵심은 없어도 된다는 게 핵심이야. 없어도 이 단어가 동사형사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말어미는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 안 돼요. 세 개 안 돼요. 0개 안 돼요.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갈게요. 이게 이번 여러분들 시험일 거예요. 엄준 씨, 그 어간 찾아봐요. 쌍시오 디귿이요. 야, 너무 아스트랄한데, 야, 자, 어간 저기, 닥치고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기본형에서 다 앞이야. 기본형 찾아. 기본형. 먹었다의 기본형. 그렇지. 먹었다의 기본형은 먹다라고 하고 다 앞에 있으니까 먹이 어간이 잘했어요. 약간 얻다가 어미야. 괜찮을까요? 어간 뺀 나머지가 어미야. 야, 유치원생도 해. 봐봐. 두 글자가 네 눈앞에 있지. 했어, 얘들은. 빼도 되는 게 누굴까? 빼도 이 단어가 성립해. 어시야 다야. 옷은 빼도 돼요. 빼도 돼? 빼도 먹다. 지장 없어요. 사용하는데. 어시 선어말어민 거야. 근데 다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밥 먹었. 말이 안 돼요.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말어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써볼게요. 아유, 잘 먹으시네. 아유, 잘 먹으셔. 아주 그냥 밥을 먹으시다. 똑같죠? 어간이고요. 이게 어민데 빼도 돼요. 얘는 안 돼요. 자, 의시도 선어말어미네요. 지금 우리 선어말어미 2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예요. 선어말어미의 전부예요. 더 없어요. 선어말어미가 하는 일이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미기한 양키는 혹시 이거 들어봤어? 교차거, 굴절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혹시? 집어치울게. 이게 뭐냐면요. 문법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문법적인 뜻을 더해주기 위해 굴절시키는 말이 있고 교차, 붙여주는 말이 있는데 한국어는 알타이 어족에 교차거 취급합니다. 보통 한국 사회에서 배우는데 근데 영어 같은 라틴기 말은요 굴절어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미개한 언어와 한 번 더 비교해 드릴게요. 먹다를 과거 시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봤죠? 여기다가 엇을 붙여주면 돼요. 엄만 넣어주면 돼요. 이거 다른 말에도 적용돼요. 죽다에다요. 엄만 넣어주면 돼요. 죽었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차거예요. 시제라는 문법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교차, 붙여주면 돼요. 준비된 말을. 근데 이 미개한 양키의 과거형 한번 말해볼까요? 에이트. 왜요라고 하면 그냥 이래요. 순서가 뭐 이렇게 바뀌는 건가 봐요? 딴 것도 그런가요? 아니요. 단어마다 혹시 다 다른가요? 단어마다 다르죠. 굴절시켜야 돼요. 단어 자체를 굴절시켜야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미개한 굴절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아주 심플하게 효율적으로 교차, 붙였다 뗐다, 조립하는 것처럼 그냥 끼웠다 붙였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교차거라고 합니다. 미개한 굴절어고요. 농담이야. 영배한테 이러지 마. 여러분들 영어 성태쌤이 하시나? 영배쌤이 하시나? 영배쌤, 이러지 마. 자, 이거 왜 줬지? 봉수야 왜 그랬니? 자, 선어말어미는 방금 본 것처럼 잠깐만, 먹다와 먹었다 뭐가 달라? 과거인 거 괜찮아요? 먹겠다는 뭐야? 미래. 먹었다, 과거. 먹는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시제를 선어말어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이 시제가 쉬운 편인 거예요. 미개한 양키, 자꾸 미개한 양키라고 하네요. 우리 영배쌤이 가르치는 미개한 언어는 똑같은 말이네. 예, 이렇게 단어마다 과거 형태를 따로 외워줘야 되지만 우리나라 말은 선어말어미를 외워서 그냥 넣어주면 끝납니다. 그렇구만. 아까 의시다도 있었죠? 얘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좀 보이세요? 이거는 다른 나라 말에는 없고 우리나라 한국어에만 발달한
예,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도 이 선어말 어미가 처리해 주는군요. 자, 오늘 공부할 거거든요. 이것들을 어려워요. 근데 거의 확정시 돼서 나오기 때문에 늦으면 2학기 중간, 빠르면 이번 기말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참고로 다른 학교들은 봤어요. 아른고나 이런 학교들은 이미 이걸 봤어요. 이번 중간 때 같이. 근데 여러분들은 의문 변동을 좀 빡세게 하느라 여기 안 나갔는데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선행해 보자고요. 처음에 감 잡고 내신대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자네 학교는 거의 100% 확도야. 100% 나와요. 기말 때 100%야. 우리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최소 2학기 때는 무조건 나옵니다. 됐고요. 자, 이따 자세히 볼게요. 이 두 개는 엄청 많아 할게. 그 다음 어마로미까지 보고 좀 쉴게요. 쉬는 시간 짧게 끊어줄게. 자, 어마로미 보자. 덥잖아. 어마로미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자,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 단어 중에 동사의 명사 혹은 뺀 나머지 어미의 종류 두 개, 그 중에 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마로미를 봅니다. 총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결어미고요. 다른 하나는 연결어미고요. 다른 하나는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3개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3개 중에 하나만 꼭 써줘야 돼요. 근데 꼭 써야 돼, 하나를. 3개 중에 하나는 꼭 써야 돼. 종결어미는 티가 확 납니다. 말 그대로 문장을 그냥 종결시켜주는 어미예요. 이 종결어미를 사용하면 문장이 거기서 종결돼요. 대표적으로 이게 종결어미인 거죠. 이거 말고 뭐 또 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다고 하면 뻥 5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죠, 문장이. 죽어라! 끝나요. 죽냐? 끝나죠? 야, 죽자 그냥. 끝나죠? 아니,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문장이 끝나지 여기서. 아, 너 죽는구나. 이렇게. 다 어미들이고요. 다 문장을 종결시키는 어미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 다른 게 뭘까? 이 5가지들. 문장의 종류가 다릅니다. 문장의 종류요? 말로 할게. 평서문, 동의하시죠?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 그리고 감탄문. 동의 다들 되시죠? 문장의 종류를 바로 이 종결어미가 결정해 줍니다. 문장 종류. 요것도 간혹 잘 나와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다음 대신에서 무조건 나오는 게 이 종결어미의 한 2번째 역할. 옆에다 써드릴게요. 혹시 많이 더워? 많이 더우면 말해. 눈치 보지 말고. 나도 살짝 더워. 죽습니다. 죽으세요. 뭔가 이상하지만 딴 걸로 할걸. 먹으로 바꿔. 야, 먹으로 그럼 바꿔. 먹으로 바꾸면 딱 뭐 있어? 죽습니까? 먹읍시다. 먹는 구먼.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높임이 달라졌죠. 이 종결어미가 높임도 담당해요. 아니 아까 선어말어미도 높임 한다고 했는데요. 네, 맞아요. 이 종결어미도 높임을 해요. 아니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해요? 그게 오늘 공부할 겁니다. 어떻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어말어미로 만든 높임과 이 종결어미로 만드는 높임은 무언가 엄연히 달라요. 이따 보자고요. 오늘 할 거니까 메인 메뉴니까. 자, 다시 한번 하지만 이 첫 시간은 뭐 할 거냐? 우리가 고등 1학년, 고등 최소한 오늘 이번 고등 1학년 때 내신에서 만나게 될 문법을 한 바퀴 다 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그때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거 나오니까요. 이거 세부적으로 이따 볼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 여기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오셨습니까? 엄청 오래 걸리셨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죄송한 거 아니고 영상 다 찍어놨습니다. 자, 이따가 책 내주세요. 종결어미가 하는 문장 종류와 높임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안해 자꾸 말해서 여기 있는 얘야. 까먹으면 안 돼요. 얘 아니야.
여기에만 있어. 명사의 종결음이 뒤져. 여기야 여기. 그래서 꼭 번지수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 연결음이 보겠습니다. 연결음이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거 이름이 나스포야. 연결해줘요. 뭐를 연결해주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이 연결어미가 씁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 안 나오고 두르고는 이 시험을 이상하게 안 내시더라고. 자, 별거 없어요. 먹고 마시다. 먹고 마시다. 먹다. 동사고 서술어죠. 동사니까. 참고로 문장은 서술어가 하나만 있어도 문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문장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요. 문장은 서술어 하나 있으면 문장으로 취급합니다. 먹다는 동사예요. 먹이는 동사. 동사는 무조건 서술어예요. 서술어는 근데 무조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장이에요. 이거 문장이야. 하나짜리 문장이야. 마시다. 문장이에요. 동사니까. 근데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무슨 어미를 썼는지 볼까요? 고라는 어미를 썼네요. 바로 이 어미가 연결어미.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씁니다. 이게 바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보통 배워요. 이어진 문장. 연결어미가 담당하는구나. 자, 연결어미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외우는 거는 전성어미를 외울 거야. 종결어미는요. 안 외워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문장이 끝나는 걸 보고 종결어미구나 하면 돼요. 그럼 연결어미는요. 자, 전성어미 외울 거고요. 종결어미 보면 알고요. 나머지가 연결어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결어미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우는 게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문장 여기서 안 끝났죠? 우리가 외운 전성어미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연결어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이 이어졌구나 라고 봐는 거고요. 하나 더 합니다. 이 친구. 이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시험은 사실 여기에요. 연결어미 하는 일은 바로 본보조를 이어줄 때도 씁니다. 본보조. 본보조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용언 안 까먹었죠? 이게 용언이야. 보조용언은 자기 뜻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잠시만.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고 아까 처음 그렸던 판서 떠올려 봐요. 동사, 형용사는 문장 성분 뭐밖에 못하죠? 서술어밖에 못했던 거 기억나시죠? 서술어밖에 안 돼요, 쟤들은. 근데 서술어도 못하는 용언이 있습니다. 자기 뜻이 없어서 그래요. 직접 볼게요. 술을 마시어대다. 동사 몇 개 보이세요? 두 개 보여야죠, 두 개. 마시다라는 동사의 어감 보이고요. 대다라는 동사와 종결어미 다도 보이네요. 동사 두 개예요. 동사가 두 개니 서술어가 두 개니까 문장이 두 개 아닌가 할 텐데 아니에요. 하나는 자기 뜻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술, 이 drink 작동하나? 작동하지? 대다가 무슨 뜻이야? 가까이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술을 가까이, 이거 소리인데 전혀 그런 뜻으로 없죠. 전혀. 자기 뜻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얘 뭐하는가 봤더니만 이 말의 어감, 느낌을 살려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 친구가 바로 보조용언입니다. 그때 근데 이건 작동하지. 그래서 메인 실제 뜻으로 작동하는 메인 용언, 본 용언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개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역시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연결어미는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쓰거나 아니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할 때 써주는 친구구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용언은 이번 시험,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에 왜 나오냐? 시제랑 함께 나와요. 이게 시제랑 뭔 상관이에요? 시제 중에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말고 여러분들 영어 버전을 얘기해 줄게요. 진행형, 완료형 공부해 보셨나요? 현재 진행형 어떻게 표현해요? 영어에서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인가? 괜찮아요? 완료형은 어떻게 표현?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 과거 분사형인가요? 예,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그 완료형과 진행형을 이 보조 용언이 처리해 줍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니 좀 예쁜 말 좀 쓰자. 먹어 버리다. 간식을 그 친구가 다 먹어버렸어. 먹어버리다. 눈치 깠어요? 간식을 먹다 작동하나요? 작동하지? 버린 건가요? 잘 버려야지. 버리다는 작동 안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먹은 상태가 완료됐음을 보여주는 완료형 만들기 위해 쓰는 거예요. 네, 이 연결어미 어를 쓰고 보조용어는 버리다를 쓰면 영어 시간에 말하는 have pp가 나와요. 우리나라말에서는. 연결어미 사용해서 보조용어를 붙여주면, 이런 보조용어를 붙여주면 완료형을 만들 수 있구나. 진행형도 만들 수 있어요. 간식을 먹어가다. 눈앞에서 먹고 있는 진행이 느껴지나요? 이런 식으로 간식을 가는 거 아니지. 느낌만 살려주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서 잘 나와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은 연결어미라는 친구가 뒤에 보조용어를 이끌고 오구나.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돼요.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볼게. 지금은 큰 흐름만 보자고. 오늘은 욕심 안 부릴 거야. 전성어미는 얘도 역시 뜻부터 있는데요. 이 전성이라는 뜻은 잘 알아야 돼요. 저랑 겨울 때 선행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좀 까다롭고 많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한 번 해놓으면 되게 편해요. 이번 시험에도 있었습니다. 전성어미의 뜻부터 설명드리면 이 성은 성질을 말해요. 성질 translate 전환하다라는 뜻이야. 성질을 전환해주는 어미. 무슨 성질을 바꾸는 걸까? 자, 여러분들 동사형용사죠. 동사형용사는 서술어죠. 서술어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동사형용사가 어미니까 동사형용사야. 이 동사형용사가 이끌고 있는 서술어로 이끌고 있는 문장을 성 바꿔줍니다. 단어로 바꿔줘요. 자, 전성은 무슨 뜻이냐? 문장을 단어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종류는 3개가 있어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 끝났어. 좀만 참아봐. 명사형, 관형사형. 이름이 왜 이런지 자꾸 생각해봐요. 왜 이름이 있다고 할까? 왜 이딴 이름을 가졌을까? 다시. 전성은 문장을 단어로 바꿔줍니다. 어떤 단어로 바꿔주는데요? 여기 써있네요. 문장을 단어가 되는구만. 다음 볼게요. 예시를 봅시다. 우리 뭐가 익숙해요? 자, 된 소리 되기. 4번째 조건. 관형, 사형, 어미, 리을 뒤에 된 소리로 난다. 기억나시죠? 띄어쓰기 할 때도 하지 않았나요? 관형어가 필요한 의존명사. 명사형부터 볼게요. 음과 기가 있습니다. 기다리다 어떨까? 기다리다. 자, 기다리다는 동사가 있고요. 이혜서 씨, 기다리다의 어간 찾아주세요. 전미사 리 보여? 아직 안 배웠지, 너희들. 어간 보여? 잘했어요. 잘했지만 자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사형 어미 음을 붙여볼게요. 미음 받침이네요. 기다림. 나 기다림. 명사가 된 거예요. 기다리다라는 동사서술어 문장이 기다림이라는 명사로 변신한 거예요. 기도 똑같아요. 기다리기. 명사가 된 거예요. 명사형 어미는 동사형용사가 이끌고 있는 서술어인 문장을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처리해버립니다. 명사로 바꿔줘요. 이거 뭐랑 똑같아? 영어 시간에. 이거랑 똑같지 않냐? 혹시 이거 알아요? 이거랑 똑같지 않냐? 이게 명사형 어미랑 똑같거든? 여러분들 이거 영어 시간에 뭐라고 배워요? 이런 거? 동명사라고 배우지 않아요? 동명사, 동사를 명사로 처리한다는 뜻 아니에요? 똑같아요. 편지 쓰는 것,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편지 씀, 이런 식으로 번역하잖아요. 이거야. 명사형 어미가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동명사형 배웠던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넘어가야 됐고요.
하지만 학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역시 관형사형어미입니다. 관형사형어미는 저에게 슬픈 사연이 있는 거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제 카메라가 오늘 도는구나.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는 솔로였겠지? 그런 걸로 하자. 그 전에도 없었겠지. 제가 세종에 29인가 30에 왔었는데 31살 됐을 때 기억도 나. 31살 그 연초였어. 1월인가 2월이었어. 그땐 딴 학원에 있었는데 그 학원에 신규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잘생겼어.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보다 한 2살 어리시대. 젊잖아 이 사람도. 그래서 반갑다고 우리 젊은 살까지 열심히 하자고 딱 그러고 있었지. 근데 이분이 처음 만날 날이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선생님 여자친구 없으시셨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했더니 자기가 여자친구 소개시켜 준다고. 바로 형이죠. 형님 제가 술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지 않았냐? 만났다고? 안 했냐? 그래서 설마 보고 있겠어 우리 아내가? 그래서 만났어.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너무 예쁘신 거야. 깜짝 놀랐어. 진짜로 예뻤어. 만났어. 설 전주에 만났어. 그래서 안 까먹어.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이제 그 파스타집을 하나 예약해놨지. 그분이 이제 집 앞에 가서 그분을 태우고 이제 그 파스타집으로 가고 있었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 소개해준 그 선생님이랑 동갑이어서 나보다 2살 어리셨어. 이분은 이제 공무원이셨던 걸로 기억해. 세종시입니다. 더 말하지 않을게. 아직 계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이제 대화를 또 착하셔서 대화를 먼저 계속 걸어주시더라고. 그래서 학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다고 해서 예. 그래서 뭐 가르치시냐고 해서 국어 가르치신다고 해서 그러냐 국어 되게 어렵다 하니까 뭐 어렵냐 그냥 우리말인데요 호호호 이러고 있었어요. 뻔한 얘기. 근데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옛날에 알바할 때 학원에서 알바해봐서 되게 힘든 거 알고 있다. 확실히 내가 밖에서 생각한 거랑 실제로 해보니까 틀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틀리더라. 틀리다가 아니거든. 다르다거든. 심기가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괜찮아요.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가야 하는 건 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말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래요? 네, 맞아요. 직접 해보면 또 다르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경하게 아니에요. 확실히 틀렸어요. 이러더라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직접 해보면 다른 건데 그래서 살짝 이제 흔들렸지만 괜찮아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용인해 주셨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괜찮았어요. 파스타 집에 왔어요. 밥을 먹어요. 얘기를 좀 하고 얘기를 하지. 이제 보통 남녀가 만나면 뭔 얘기할 거 아니야 처음에. 개뻘쭘해. 개어색해. 취미 얘기하지 취미. 공통되는 걸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취미를 물어봐요. 내가 먼저 물어봤어. 그래서 쉬시는 날 보통 뭐 하시냐고 하니까 보통 문화에 나오는 게 뭐 영화 봐요, 집에서 놀아요, 뭐 게임해요, 막 이런 것들, 뭐 등산해, 뭐 가끔 그 정도인데 아주 특이한 취미생활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지는 말 못해. 점을 보는 걸 취미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걸 재밌잖아. 뭐 타로 점이든 뭐 무당한테 가서 보든 그냥 5만 원쯤 하나 봐, 한번 볼 때마다. 그래서 자기는 용하다는 데, 유명한 데를 찾아가서 그걸 보러 다니는 게 취미인데 그거 동아리가 있대요. 세종시에 그 소모임이. 거기서 사람들 구해서 팀으로 주말마다 이렇게 유명한 데를 가서 이제 보고 온대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대요. 자, 저는 거의 이제 핀트가 나갔어요. 나랑 가치관이 너무 달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난 이제 마음이 좀 떠났어요. 파스타도 유달리 맛이 없었고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취미가 뭐예요? 했는데 내가 심사가 지금 뒤틀려갖고 이렇게 말했어. 저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시제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시제성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심사가 뒤틀린 거야. 그 관형사형어미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응? 인스타 광고 왔습니까? 내가 인스타를 안 해서. 야, 페메가 인스타야?
DM이 인스타지? 네. 야, 그 팔로우는 어디서 쓰는 말이야? 그것도 인스타야? 트위터랑 인스타랑 다른 거지? 네. 그래. 싸이월드라고 알아? 네. 나 땐 싸이월드였어. 어디도 지금 페이스북 똑같았어. 카카오톡, 버디버디 써보셨나? 세이클럽 아세요? 네이트온이라고 아시나? 아, 어떻게 알아요? 자, 이 네 개는 관용사용어미라고 합니다. 예, 얘기가 길어졌는데 돌아와서 관용사로 변신시켜주는 거예요. 잠깐만, 아까 처음에 썼던 거 기억해봐요. 관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죠? 관용어의 역할을 하죠. 관용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죠. 저 동사, 효용사가 쓰여진 문장이 다른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사, 관용어의 역할을 하게끔 변신시켜줍니다. 아, 직접 해보자고요. 먹다, 밥. 밥을 꾸며주고 싶어, 이 동사 문장이. 그러면 어미 못 쓰면 돼요. 쓰면 돼요. 먹은 밥 되죠. 먹는 밥, 먹을 밥, 먹던 밥. 근데 뭐가 달라? 이 네 개는 뭐가 다를까? 먹은 밥, 먹는 밥, 먹을 밥, 먹던 밥. 네, 제가 소개팅에서 했던 말. 관용사용어미의 시제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먹을, 미래, 던. 과거. 됐을까요? 여기서 시제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시제가 나오는 파트가 사실 여기하고 여기예요. 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법이에요. 1학년 때 내신 나오는 게 높임에서 이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높임을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를 사용하는 시제와 관용사용 전성어미를 사용한 시제 표현법, 이 구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더럽게 어렵습니다. 바로 가볼게.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 풀었던 거 해줄게. 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 뭔지 생각만 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뭔지만 생각해요. 관용사용 어미 는을 사용해서 현재 시제를 표현했군. 다시. 관용사용 어미 는을 사용해서 현재 시제를 표현했군. 맞아, 틀려? 왜 틀려요? 그렇지. 이게 관용사용 어미가 아니에요. 관용사용 어미는 전성어미고 전성어미는 어말어미예요. 빼면 말이 돼요. 얘 뭐야? 선어말어미였네요. 선어말어미로 시행한 현재 시제군.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번지수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됐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할 거거든요. 생각보다 말이 못해서. 그래서 자, 동사형사 어간어미, 어미가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고 시험에 나올 포인트. 부사형 안 했구나. 부사형은 개, 도록, 드시 이런 말이 있어요. 개, 도록, 드시. 근데 교재에 있으니까 이따 봐줄게. 자, 요 정도만 있다. 얘는 부사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보고 싶으면 안 돼. 절로 껴와놓고서 아니야. 근데 과학하고 왔다며. 여러분들 오늘 많이 보시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16분이니까 26분에 이어서 할게요. 26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2교시 볼게요. 자, 안 볼 건데? 안 봐요? 네. 왜요? 이미 보고 계신데 어떻게 봐요? 예? 볼래요? 따로 써서 제출하셔도 돼요. 그러면. 근데 이 책을 주세요. 대신. 이름 써서 주세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그 어휘 지금 써서 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존 책 뒤에 어휘 하는 거 알지? MD 어휘. 야, 기존 책 줘. 11호. 그거 이름 써주세요. 야, 연필로 쓰면 써지겠냐? 펜 좀 빌려줘. 응. 그 뒤에 시험 보고 제출하면 돼요.